안녕하세요. 잠 깨라 잠 비도 오고 뭐 날 좋네. 봄이다 이제. 반복사저 포기. 실전 7번입니다. 실전 7, 실전 8. 여러분들이 이제 그 47이나 48쪽에 김시습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읽어두는 게 좋겠습니다. 3번 문제 별표 쳐져 있고 1번은 중요하죠. 들어가 보자. 실전 7 자체에다 별표를 쳐놔라. 술이 다하여 헤어지게 되자 여인이 은그릇 하나를 내어 양생에게 주면서 말했다. 그 은그릇. 자, 여인이 죽을 때 부장품으로 관 속에다 이제 묻은 거지. 자신의 부모와 만나게 하는 필연성 요소로 미리 준 거다. 내일 저와 부모님께서 저를 위하여 보련사에서 음식을 베풀 것입니다. 자, 제사 때문에 음식을 베풀 거다. 밑줄을 긋고 당신이 저를 저버리지 않으시겠다면 당신이 저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면 보련사로 가는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와 함께 절로 가서 부모님을 뵙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 혼인관계를 승낙받기 위해서 이렇게 적으면 돼. 부모님을 뵙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 부모님께 혼인을 승낙받기 위한 의도야. 양생이 대답했다. 그러겠소. 이튿날입니다. 다음날 양생은 여인의 말대로 은그릇 하나를 들고 보련사로 가는 길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 정말 동그라미 쳐. 어제 읽었던 원본에는 없는 거다. 정말. 이게 이제 양생의 시각이라는 거야. 양생의 시점에서 정말 어떤 귀족의 집안에서 딸 자식의 대상을 치르려고 수레와 말을 길에 늘어 세우고 보련사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길가에서 한 서생이 은그릇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는 하인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아가씨 장례 때에 무덤 속에 묻은 그릇을 벌써 어떤 사람이 훔쳐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인이 말하였다. 저 서생이 가지고 있는 은그릇을 보고 한 말씀입니다. 주인이 마침내 탔던 말을 멈추고 양생에게 은그릇을 얻게 된 사연을 물었다. 여기는 좀 친절하지. 괄호로 설명이 돼 있으니까 소설 자체는 문제 나올 때 양생이 전날 약속한 그대로 대답하였더니 여인의 부모가 놀라며 의아스럽게 여기다가 한참 뒤에 말하였다. 반신반의야? 놀라며 의아스럽게 여겼다. 반신반의. 내 슬하에 오직 딸 자식 하나가 있었는데 외구의 난리를 만나 싸움판에서 죽었다네. 자, 다음으로 쭉 내려가서 오늘이 벌써 대상날이라 어버이 된 심경에 제나 올려 명복을 빌어줄까 한다네. 그 귀족은 말을 마치고 먼저 보련사로 떠났다. 양생은 우두커니 서서 여인이 오기를 기다렸다. 약속하였던 시간이 되자, 자, 과연, 역시 다시 동그라미 쳐. 과연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한 여인이 계집종을 데리고 허리를 간들거리며 오는데 바로, 자, 바로도 동그라미 쳐. 혹은 정말로 뭐 이런 의미야. 정말로 그 여인이었다. 자, 등장인물의 시점, 관점이야. 그래서 그 4번 문제가 역시 좀 중요한 문제인데 08수능 47번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적어라. 08수능 47번. 이건 많이 틀렸어요, 여러분들이. 체일남이 흐르는 북에서 그 전에 작년 6월 평가원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자, 이런 그림 봐봐. 박태원이 작가야. 작가인데 서술자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서술자가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전능한 신의 시점이야. 그런데 서술자는 구보의 시각으로 보험 채씨하고 그 사내를 보고 있어. 그러니까 서술자가 구보의 내면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손창섭의 비오는 날에도 비오는 날 이걸 잘 적어놔. 4번에다가 손창섭이라는 작가가 쓴 비오는 날에도 서술자는 전지적 작가인데 원구의 시선으로 동옥하고 동옥 남매를 바라봐. 서술자가 원구에게 가 있어. 최일남의 흐르는 북에서도
최일남이라는 작가가 있고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민노인의 시선으로 손자 성규하고 며느리 송여사하고 그거를 그림으로 나온 게 평가원 문제고 수능에서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요 문제야. ABCD 중에 니은에서와 같이 서술자의 시점이 전지전능한 신의 시점이라고. 근데 등장인물의 내면으로 들어가 있다. 등장인물의 시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따라서 과연 정말로 바로 그 여인이었다라는 이 말에 전지적 작가가 양생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보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4번 문제 자체는 별로 안 틀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수능에선 되게 많이 틀렸다고. 이게. 그러니까 딱 정리를 해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응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는 게 좋겠다. 4번 문제에다가 잘 정리를 해. 저 그림을 정리를 해도. 그림을. 따라서 B가 약속하였던 시간이 되자 과연 한 여인이 과연 양생의 내면이야. 정말이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양생이. 계집종을 데리고 허리를 간들거리며 오는데 바로 정말로 그 여인이었다. 따라서 니은에 있는 정말 여기 B에 있는 과연 바로 이런 것들이 등장인물의 관점을 빌린 거다. 그래서 4번 답은 2가 됩니다. C다. 여인은 절문에 들어서자 먼저 부처에게 예를 드리고 곧 흰 휘장으로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친척과 절의 스님들은 모두 여인을 보지 못하고 오직 양생만이 혼자서 보았다. 이건 등장인물의 시점을 빌린 게 아니라고. 이 부분은. 그냥 전지전능한 신의 시점이야. 양생이 그 말을 여인의 부모에게 알리자. 자, 함께 저녁이나 드시지요. 그 내용이죠. 여인의 부모가 시험해 보려고 같이 밥을 먹게 하였다. 그랬더니 그 여인의 얼굴은 보이지 않으면서 오직 수저 돌리는 소리만 들렸는데, 자, 소리에다가 청각적 심상으로 인간이 식사하는 것과 한 가지였다. 그제서야 여인의 부모가 놀라 탄식하면서 양생에게 권하여 휘장 옆에서 같이 잠자게 하였다. 그러니까 혼인을 허락한 장면이지. 자, 다음 단락 가자. 지난번 절에 가서 복을 빌고 부처님 앞에서 향불을 사르며 방명했던 한평생을 혼자서 탄식하다가 뜻밖에도 3세의 인연을 만나게 되었으므로 쭉 밑줄을 긋고 역시 2번 문제에 5번이 답이 되는 이유야, 이게. 2번으로 가자. 주인공 남녀가 연분을 이루는데 계기로 작용한 것 그랬어. 따라서 지난번 절에 가서 복을 빌고 부처님 앞에서 향불을 사르며 그 부분을 답으로 해야 되겠다. 오른쪽, 그러니까 56쪽에 오른쪽에 D하고 E 사이에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문단의 첫째 줄 쭉 밑줄을 그어둔다. 여인이 양생에게 말한 것 중에 제가 법도를 어겼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으로 가. 지난번 절에 가서 복을 빌고 부처님 앞에서 향불을 사르며 방명했던 한평생을 혼자서 탄식하다가 여기에다가 2번에 오라고 적어. 2번 문제의 5번 선택지라고 적은다. 2번 문제의 5번 선택지라고 적어. 주인공 남녀가 연분을 이루는데 계기로 작용한 것. 자, 1번 장례 때 무덤 속에 묻은 은그릇. 이건 부모 허락차. 부모 확인, 부모 허락. 자, 2번, 4번은 이제 그 뒤에 나온 거죠. 보련사에서 음식을 베풀고자 한 여인 부모의 정성이라든가. 4번, 여인과 양생의 저녁 식사. 이게 그 과정 중에 나오고. 3번, 외구의 난리만 가지고는 안 된다. 외구의 난리는 여인을 죽게 만들었던 요소야. 죽고 나서 여인이 부처님께 명복을 빌었던 거죠. 부처님 앞에서 3세의 인연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던 거지. 따라서 3번이 시간상으로는 가장 먼저 일어났지. 외구의 난리. 5번 절에 가서 복을 빌고 부처님 앞에 향불을 사른 것. 2번에 5번 선택지에다가 이렇게 적어. 양생 플러스 여인 다 들어가. 여인 역시 양생을 만나게 된 거 하고 양생이 저포놀이해서 졌죠. 그래서 절에 가서 복을 빌고 부처님 앞에서 향불을 사는 건 둘 다 된다. 이거는.
특히 제시문에는 물론 이제 여인인 경우만 나와 있지만. 자, 1번 가겠습니다.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다. 사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되고 있다. 역시 08 수능 사시남정기에도 이런 선택지가 있습니다. 08 사시남정기 이렇게 적어도 추보식 구성이라고 써두면 되겠다. 2번은 액자소설을 얘기하는 거다. 따라서 1번 답은 2번인데 이 액자소설은 04년 6월 평가원에 출제가 됐는데 구운몽에서. 구운몽의 액자소설이죠. 그러니까 성진이라는 겉 이야기 속에 양소유라는 속 이야기가 나오는 이건 이제 입체성을 좀 입체적 이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 액자소설은 구운몽하고 조신설화 이렇게 적어놔. 2번 선택지에다. 겉 이야기 속에 또 하나의 속 이야기를 담고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건 액자소설. 구운몽하고 조신설화. 우리가 실전 2에서 조신설화를 풀어봤다. 3번 서술자는 인간세계와 자 인간세계는 양생입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얘기야. 귀신의 세계를 아울러 바라보며 서술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세계 이건 여인이죠. 4번 여인이 말하는 내용은 양생의 입을 통해서 맞습니다. 양생의 입을 통해서 다른 등장인물에게 전달되죠. 그 56쪽 오른쪽 첫째 줄에 양생이 그 말을 여인의 부모에게 알리자 이렇게. 따라서 5번도 맞다. 4번 5번 연결해 일반인은 여인의 존재를 빗줄 청각적으로는 인지할 수 있으나 수저 소리가 인간이 식사하는 거하고 똑같았다 이런 내용이 있죠. 시각적으로는 인지할 수 없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답을 2번으로 하자. 2번 5번 3번 별표를 쳤고 많이 틀렸는데 밑줄 친 기억의 의도야. 3번 기억의 의도. 은그릇은 자 2번이라고 해서 좀 많이 틀렸어요. 2번에서 1번으로 화살표를 해야 돼. 뒷날을 기약하기 위한 신표로 쓰고자. 이 경우는 여인과 양생 사이에도 해당이 되는 거야. 여인과 양생 사이. 신물교환, 신표교환이라고 한다. 99년에 춘향가에서 출제가 됐다. 춘향과 이도령이 반지를 주고받거나 혹은 거울을 깨가지고 이게 판본마다 달라. 춘향전 판본마다 거울을 깨가지고 이별할 때 나중에 거울을 맞춰보잖아. 혹은 주몽과 그의 아들 유리왕은 칼을 잘라가지고 유리왕한테 아버지를 찾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 등등 신물이나 어떤 신표야. 믿음의 징표. 그런데 이제 은그릇을 준 것은 여인과 양생이 이별해서 헤어지자 이런 입장이 아니라 부모님께 보이기 위한 거야. 즉 2번에서 1번으로 가야 돼. 양생과의 혼인관계를 부모로부터 승낙받기 위한 것으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인과 양생에다가 추가적으로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2번 선택지로 머물지 말고 1번 선택지까지 가져야겠다. 그래서 3번 답은 1번이다. 자, 일단 뒷날을 기약하기 위한 쉼표는 춘향가 이렇게 적어놔. 99 수능이야. 그거는 춘향가에서 그 다음에 주몽과 유리왕도 마찬가지 칼을 잘라가지고 아버지를 찾는 과정이 있죠. 그런데 여기는 여인과 양생이 막 불가피하게 이별해서 다시 만나자가 아니라 여인은 귀신이라고 또 부모님을 그 은그릇 자체를 부모님께 알려야 되니까 1번으로 가져야겠다는 거. 자, 3번 정분에 대한 보답과 징표라고 하기는 은그릇 자체가 아주 귀하고 값이 나간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인간 세상에 3년이라고 했지만 이제 그 3일 동안의 짧은 사랑이었으니까. 정식으로 장례를 치르게 하여 정식 장례는 이거 주기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죠. 보련사에서. 5번 부모가 자신을 위해 발현한 재에서 부처에게 예물로 바치고자. 역시 3, 4, 5를 지운다. 3번의 보답도 지운다. 1번으로 가야겠지. 5번 문제가 합니다. 밑줄 친 디귿과 관련하여 여인의 정체에 대한 암시 그랬어. 오늘이 벌써 대상날이라 어버이 된 심경에 제나 올려 명복을 빌어줄까 한다네. 자, 죽은 이에게 제사 지내는 관련이니까 여인의 정체에다 귀신이라고 적어. 귀신. 자, 1번은 이제 한시를 잘 찾으면 돼요. 우습구나. 복사와 오약꽃은 봄바람에 못 이겨서
복사와 오약꽃 세목골 쳐라. 복사와 오약꽃. 이리저리 나붓기다 나무집에 떨어지네. 한평생 내 절개에 절개 동그라미 쇠파리가 없을지니. 자, 절개를 다짐하는 한시다. 2번 봄이라 꽃피는 밤 달빛마저 고운데 내 시름 그지없어 나이조차 모르겠네. 시름에다 세목골 친다. 한스러워라 한스러워라 세목골 치고 이 몸이 비익조나 된다면. 자, 불가능한 상황 설정이다. 푸른 하늘에서 쌍쌍이 동그라미 춤추고 놀련만. 사랑을 갈구하는, 사랑을 염려하면서 이제 시름과 한이 있는데 쌍쌍이 춤추고 놀고 싶다. 그래서 이별한 임에 대한 어떤 그리움의 정서가 있다. 3번 구름같이 고운 머리가, 자, 빨갛게 빗줄 티끌된 지가 몇 해던가. 자, 죽음이 여기 있죠. 5번에 3번 한시에 티끌된 지 몇 해던가. 따라서 여인의 정체는 귀신이라는 거. 오늘에야 임을 만나 얼굴 한번 펴보았네. 고당의 신기한 꿈을 자랑하지 마소서. 풍류스런 그 이야기가 인간에 전해질까 두려워라. 5번 답이 3번인 이유야. 죽은 정체가 나와. 4번 아가씨는 이제사 백면난군을 만났으니 하늘이 정하신 인연 한평생 꽃다워라. 원로가 이미 검은고와 비파줄을 전했으니 검은고와 비파에다가 금슬이라고 적어. 금슬. 검은고 금자 비파 슬자야. 이게 이제 부부간에 정이 좋은 게 금슬지락이라고 하는데, 금슬이라는 말은 순수 국어로 이제 이렇게 한자의 원형을 알 수 없게 금실로 바뀌었다. 그래서 부부의 금실이 좋다 이러죠. 요게 2000년에 아주 어려운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금실. 5번 자, 부부 사이의 관계고. 4번은 5번 따뜻한 날 맑은 강에 원앙은 짝을 찾고. 원앙 동그라미 치고. 푸른 하늘에 구름이 거치자 빛이 쇠가 논이 누나. 이미여 동심결을 우리도 맺읍시다. 쭉 빗줄을 긋습니다. 이미여 동심결을 우리도 맺읍시다. 그래서 그 4번이나 5번이나 이건 좀 비슷해. 내용이 원앙이라든가 검은고와 비파가 나와 있으니까. 2번 역시 비익조나 된다면 쌍쌍이 춤추고 놀련만 이별이 한스럽다. 시름이 많다. 이런 내용이죠. 나머지 선택지들도 어떤 내용인지는 빨리 알고 있어야겠다. 자, 다음 실전 8도 유사한 장면이다. 6번 들어갑니다. 6번 문제. 제시문 읽는 건 생략하자. 6번, 7번, 8번 하나 별표 쳐두고 8번 문제는 눈으로 한번 쓱 보고 풀려고 했을 때 틀릴 수가 있으니까 아예 이걸 써둔다. 일일이 철저히 꼼꼼히 비교 대조하라. 다시. 비교 대조하라. 8번에다가 눈으로 한번 쓱 보고 풀다가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래. 자, 8번 한번 우리가 내용을 아니까 보자. 보기는 위글을 참고하여 쓴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위글과 보기를 비교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얼마쯤 지나서 그 요정이 건장한 노복 몇 명을 데리고 와서 밑줄 하생을 잡아먹고 말하기를. 하생을 잡아먹고 말하기를. 이것은 아가씨 무덤에 순장했던 물건이다. 너는 묘도둑이구나. 묘도둑이로구나. 하였다. 하생은 여인의 부탁도 소중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깊은지라 고개를 숙이고 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보는 자들이 모두 침을 뱉으면서 더럽게 여겼다. 묘도둑이니까. 그 집으로 끌고 가서 하생을 뜰 아래에 묶어놓았다. 시중이 오교에 기대어 청사에 앉아있고 자리 뒤에는 주렴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 아래에는 시녀들이 수십 명 둘러 모여 있는데 서로 보려고 밀치면서 말하기를 생긴 것은 선비인데 행실은 도적이구만 하였다. 묘에서 이제 훔쳐낸 거죠. 일단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시중이 금척을 가져다가 알아보고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과연 내 딸은 무덤에 순장했던 금척이다 하였다. 시중이 무덤에 도착해보니 무덤은 전과 다름이 없었다.
이에 이상히 생각하며 파보았다. 여인은 얼굴빛이 살아있는 것과 같았고 가슴에는 따스한 기운이 조금 있었다. 유모 할미를 시켜 싸안고 수레를 태워 돌아왔다. 의원을 부를 겨를도 없어서 요동되지 않게 가만히 놓아두었는데 해가 저물 무렵 밑줄 바야흐로 깨어났다. 자, 죽은 여인이 다시 살아난 거야. 부모를 보고 가늘게 흐느끼더니 조금씩 안정이 되었다. 부모가 묻기를 내가 죽은 뒤에 무슨 이상한 일이 있었더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기를 저는 꿈인 줄 알았는데 밑줄 그게 죽음이었습니까? 이상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며 수줍어하였다. 부모가 굳이 물으니 여인이 비로소 말을 하는데 밑줄 하생이 했던 말과 꼭 들어맞았다. 자, 1번 위글과 보기의 남자 주인공 양생, 하생 모두 다 도둑으로 오해를 받았죠. 처음에는. 자, 1번 맞습니다. 공통점이다. 지워라. 2번 위글의 여인은 저승으로 갑니다. 그런데 보기의 여인은 삶을 이어갑니다. 되살아났죠. 다시. 2번도 맞다. 차이점 지운다. 3번 위글과 보기의 남자 주인공은 여인의 부탁을 들어주다가 고초를 겪는다 그랬는데 보기의 남자 주인공 하생에게만 해당된다. 위글에다가 X해. 위글과만 갈표를 친다. 보기의 남자 주인공 여인의 부탁 들어주다가 묘도둑으로 몰려서 욕을 당했죠. 뜨라라에 묶었고 침도 뱉었지. 3번만 틀렸구나. 4번 위글과 보기에는 남자 주인공이 여인의 가족을 만나게 하는 소재가 있습니다. 금척하고 자 그래서 대형되는 물건도 써놔. 은그릇하고 은주발이죠. 여기 제시문에 의거하면 은주발과 금척 이렇게 정리해도 은주발 금척. 금으로 만든 금자. 5번 위 글에서는 여인이 죽은 이유가 나타나 있으나 외구의 난리로 죽었지. 보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보기만 가지고 판단해야 돼. 5번 차이점이다. 9번 가자. 기억을 표현한 말. 자, 반절은 믿고 감동하기도 하고 의아해하기도 하였다. 반신반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시지탄 때늦은 후회가 될 거고 수구초심의 향수 일희일비. 자, 기뻤다 슬펐다. 그 다음에 하늘이 무너지는 어떤 슬픔이야. 천봉지통은. 그래서 임금님께서 승하하셨거나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다. 9번 답은 일로 가자. 따라서 그 8번 문제 되게 중요하고 10번 문제도 조금 많이 틀린다. 질문도 많았고. 그래서 10번 문제도 체크한다. 니은의 상황에서 여인이 불렀음직한 노래니까 니은의 상황만 3세의 인연을 만났다라는 상황이야. 따라서 행복, 즐거움, 기쁨이지. 즐거움, 기쁨, 행복이라고 적어. 즐거움, 기쁨, 행복. 3세의 인연을 만났다야. 빗줄 그어진 부분은. 따라서 1번 저승길이 촉박하여 애처롭게 떠난다오. 이거는 이제 그 뒤에 나온 내용이지. 바라건대 이미 시어 저버리지 마옵소서. 슬프다 우리 부모 나를 짝지우지 못하셨네. 아득한 저승에서 원한만이 맺혀 있으리. 자, 원한만이 맺혀 있으리. 원한만이 맺혀 있으리. 세목골 치고 양생을 만나기 전에 나왔음직한 노래고 앞에 두 행은 이별할 때 나왔음직한 노래인데 어쨌거나 양생을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죠. 2번 등불엔 빛이 없고 밤은 또한 기나긴데 북두성 기울고 달도 반쯤 비껴 있구나. 쓸쓸한 나의 침소 세목골 치고 뒤라서 찾아오리. 푸른 적삼 구겨지고 귀밑머리 헝클어졌네. 쓸쓸한 나의 침소. 그러니까 임을 그리워하는 내용이죠. 3번 등불은 가물가물 낮게 두른 병풍 속에 눈물진 이 몸을 밑줄 위로할 이 누구던가. 즐겁구나 밑줄 거. 이 밤에 피리 불어 봄은 오고 쌓이고 쌓인 하늘 후련히 가셔준다 그랬으니까 부부의 정에 관련된 내용이 3번에는 있어. 처음에는 외로웠다. 외로움, 화살표, 부부의 정, 부부의 즐거움 이렇게 적으면 돼요. 4번 푸른 산 섬도리에 높이 솟은 다락 하나 연리지에 열린 꽃은 해마다 불꽃만은 어이타 인생 백년 저 꽃과 같지 않아. 밑줄 한마는 이 청춘은 눈물만 고이느뇨. 따라서 이 청춘이 외롭다라는 내용이 있어. 2번도 쓸쓸하다. 외롭다. 그래서 2번 4번은 뭐 연결해도 될 것 같다. 2번 4번 연결하라. 쓸쓸하다. 외롭다.
외로움의 정서. 5번 매실이 떨어지기 전 오신다던 약속이 어긋났구나. 봄바람이 건드뿐이 사랑은 지나갔네. 사랑이 지나가 버렸다. 밑줄 긋고 베갯머리 눈물자국 얼마나 적셨던가. 무심한 산비가 내려. 역시 세목골 배꼽만이 떨어지네. 이별이죠. 이별. 사랑이 끝난 탄식 슬픔이 있다. 따라서 역시 10번 답은 3번이다. 3세의 인연을 만난 어떤 기쁨과 행복으로 가줘야겠다. 7번 위글을 영화로 제작할 때 감독이 제작진과 배우에게 지시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여인이 양생에게 은주발을 줄 때 울먹이면서 괴로워한다. X해. 자, 여인과 양생 부모님께 허락받기 위한 거니까 울먹이면서 괴로워하는 내용이면 안 되죠. 2번 여인은 귀족 가문의 교수이므로 기품 있고 단정하게 보이도록 분장을 해주세요. 맞습니다. 양생이 여인의 장례를 치르는 마지막 대목 애절한 느낌을 주는 효과음을 깔아줘야겠죠. 효과음. 4번 식사 장면에서 여인의 부모는 여인을 청각적으로만 인지하는 상태로 연기해주세요. 맞죠? 청각적으로만 인지한다. 5번 하인이 귀족에게 은주발에 대해 아뢰일 때 양생이 들고 있는 은주발을 잠시 동안 자 클로즈업 빨갛게 밑줄 그어 클로즈업 이렇게 적어두고 장면 집중이야. 장면 집중. 초점화 주목이죠. 혹은 뭐 초점화라고 할 수 있겠다. 클로즈업은 이런 기법이야. 이 문제 되게 어려웠어. 0406 평가원에 나왔던 난장이가 쏘올린 작은 공에서 주민등록 등본투통, 인감증명서, 매매 계약서 등등을 이 난쟁이 일가, 어머니가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 클로즈업이야. 그래서 집을 파는 사건 자체에 주목하게 한다. 라는 선택지가 있는데 굉장히 많이 틀린 문제야. 적어도 CU의 역할, 클로즈업의 역할, 집을 파는 비극적 사건 그 자체에 주목하게 한다라는 선택지가 있는데 단수공에서도 나온 거다. 그래서 이 은주발 자체가 화면 가득 차야 돼. CU야. 클로즈업이고 평가원에서도 한번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응용을 잘 해야겠다. 굉장히 많이 틀린 문제야. 그 당시에. 단소공. 자, 5번 선택지에서 그래서 정리를 그렇게 해둔다. 6번 갑니다.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습니다. 생사를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 이게 주제가 되겠죠. 소재이거나 주제. 만남과 헤어짐을 기본적인 서사구조로 삼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대립적인 인물 X하라. 가치관이 대립적인 인물 간의 갈등은 2002년도 수능에 나온 시나리오 오발탄을 써둔다. 영어하고 시나리오로 나왔어.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범선의 오발탄이라는 소설을 시나리오로 바꾸어 가지고 가치관이 다른 두 인물 간의 갈등이 아주 첨예하게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적어준 수능, 평가원 등등은 확인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실력이 올라가. 아, 이렇게도 응용되고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고 이런 거를.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 자, 4번을 답으로 한다. 5번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죠. 전기적 요소. 따라서 6번 답을 사로 한다. 자, 그래서 반복사 접촉이 관련 10문제를 우리가 풀어봤고, 그런데 이제 어제 수업했던 제시문 전체 이거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다시 47쪽으로 이동하라. 제시문 전체를 알아야 돼. 꼭 이 부분에서 안 나올 수도 있거든. 물론 오늘 나온 부분이 좀 널리 알려져 있고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래. 자, 거기 요점 정리, 이해와 감상은 여러분들이 꼭 풀어본다. 요점 정리 보자. 전기소설이야 비현실적 요소가 있죠. 기이한 이야기. 그 다음에 염정소설은 주제입니다. 주제. 사랑을 나타낸다. 애정소설이라고 알아두면 된다. 애정소설. 그 다음에 명혼소설입니다. 자, 명부에 든 사람이 혼이 난 그런 내용의 소설이다. 시점, 전지적 작가. 문체, 밑줄, 문어체, 산문체. 부분적으로 이제 운문체가 있다. 낭송하기 좋게. 자, 시간 배경은 고려 말 최무선 장군의 화공에 패배한 왜구들이 호남에 흩어져서 노략질을 일삼을 때. 그때 이제 여인이 죽었던 거죠.
공간적 배경은 전라도 남원의 만복사입니다. 자, 발단은 부처님과 저포놀이를 통해서 여인과의 인연이 되었고 여인도 역시 부처님께 절을 올려서 만났죠. 여인의 정체가 귀신님이 나오고 절정은 여인과의 사랑 및 여인이 사라졌다. 결말 양생의 은둔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 인물이냐? 뜨거운 정열을 가지고 자 빨갛게 밑줄 그어 양생의 인물됨은 진정한 사랑을 하고자 하는 인물이다. 이런 거를 읽을 줄 알아야겠다. 생사를 초월한 사랑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일찍 부모를 여의었고는 첫 장면에 나오고 시읍조리기 시를 읊는 것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불가에 의탁했다 뭐 이런 게 더불어서 나오죠. 죽은 여인은 사랑을 막는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하여 밑줄 진정한 사랑의 승리를 이룩하고자 하는 그래서 정열적인 여인이다 이렇게 알아두는 게 좋겠다. 이거는 이생규장전에서 나오는 여인도 마찬가지야. 최씨 여인도 마찬가지다. 주제 죽은 여인과의 몽환적 사랑 시공을 초월한 남녀간의 사랑의 최초의 한문소설이다. 조선시대 소설 발달에 큰 영향을 주었다. 전기소설의 최고 작품이다. 전기소설 최고 작품. 연구문제로 내려가. 자, 2번이 다음 장이다. 2번이 좀 중요하다. 중요 대목마다 등장하는 시는 이 작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자 그랬어. 따라서 시의 내용을 유추하는 문제가 2001년 이생규 장전에도 나왔고 또 우리가 5번 문제, 10번 문제 둘 다 봤습니다. 별표를 쳐도. 박완서의 그 여자네 집 그리고 거기에 삽입된 김용택의 그 여자네 집 따라서 산문과 운문의 교대 산문과 운문을 교대로 제시하고 있다. 2번 대화시 형식으로 된 서정시들을 삽입하여 자 밑줄 그어 주인공들의 성격 특히 그들의 내면 세계 쭉 밑줄 서정시의 짧고도 함축성 있는 표현 속에서 정서적이고도 깊이 있게 보여준다. 그 다음에 이제 금오신화가 되게 중요한 첫 소설이다 보니까 4번으로 넘어가서 역시 별표쳐 국문학사적 위치 그러니까 출제가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조선조에 들어와 민중 사이에 구전되던 설화와 고려의 폐관문학을 계승하고 가전의 전통 위에 중국의 전기소설의 영향을 받아 자 빨갛게 밑줄 새로운 장르로서의 소설을 성립시켰고 소설로서의 골격을 갖추고 나온 최초의 작품이다. 최초의 작품이다. 단지 이거를 갖다가 그 구의 전등신화를 중국의 명나라 때 전등신화를 100% 모방한 이 별 볼 일 없는 작품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겠다. 왜 그냥 배경, 인물이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중국 배경도 아니고. 다시 연구문제 1번으로 가자. 자, 본격적인 소설로서의 기본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점 때문이냐. 이런 거 이제 공부하고 복습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읽어야겠다. 자, 우리나라 고전소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권선징악적 주제나 행복한 결말과는 달리 작품이 끝날 때까지 줄기차게 긴장감을 보여준다. 자, 끝날 때까지 긴장감 밑줄 그어. 그러니까 권선징악 아닙니다. 행복한 결말도 아닙니다. 만약에 행복한 결말이 된다면 죽은 여인이 그 8번 문제처럼 되살아나야 돼. 양생의 지극한 정성에 환생을 해가지고 아니면 바로 되살아나서 양생과의 해피엔딩 쪽으로 가야 된다고. 대결 양상. 자, 긴장감을 주며 대결 양상을 지속시키면 물론 치열한 갈등을 형성시켰다. 자, 등장인물의 성격 창조에서도 발생 초기 소설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자, 이거는 만복사 저포기뿐만 아니라 이생규 장전이랑 다른 작품도 나온다. 쭉 밑줄 그어봐. 양생과 개녕동의 처녀, 이생과 채랑, 이생규 장전 얘기고 박생과 한생 등은 각각 다 종전의 전기나 설화에 나오는 그러한 인물이 아니라 밑줄 소설이 묘사한 생활 속에서 숨쉬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인간들이다. 쭉 밑줄을 그어둔다. 그들의 성격과 생활을 잘 살펴보면 거기엔 인물전기 작품들에 나오는 가문과 가계를 소개하는 지루한 기록이라든가 출세담, 공명담 같은 흔적은 여기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거야. 자, 수위 전체 설화에서 자주 보여주는 인물에 대한 평면적인 소개와 전개가 상당히 극복됐어. 그래서 개성 있는 인물이라는 거야. 거기서 보여주지 못했던 밑줄
등장인물의 구체적인 성격과 행동, 그들의 생활 환경까지도 나타난다. 자, 기현, 기봉, 기이한 인연과 기이한 만남은 종전과 다를 바는 없지만, 자, 예를 들면 이생규장전에서 남녀 주인공의 사랑을 가로막는 풍파가 3번이나 반복되는 게 나와요. 그때마다 거기에 굴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쭉 빨갛게 밑줄 그어. 그때마다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극복해 나가는 등장인물의 성격적 특성. 그러니까 적극적이야. 적극적으로 사랑을 성취하고자 하는 의지적 인물이 나온다. 그런 특성이 사실감 있게 전개되면서 비로소 소설 형태에 맞는 이야기 형식으로 발전했다는 거. 따라서 조신설화라든가 우리가 봤던 온달전이라든가 화왕계, 그 다음에 가전문학 같은 경우 그런 거 다음 단계로 이제 본격적인 소설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국문학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다. 만약에 굉장히 어렵게 출제내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자, 이생규장전으로 더 저 뒤로 가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거는 3번째 작품 남연부주지. 여기도 조그맣게 별표를 쳐둔다. 4번째 작품 취요부벽전기. 5번째 작품 용공부연록. 따라서 남연부주지의 박생, 취요부벽전기 홍생, 그 다음에 용공부연록의 한생, 이런 내용도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는 게 좋은데, 쉽게 나온다면 혹은 또 중요한 작품은 만복사저포기니까 만복사저포기가 가장 중요한데 남연부주지, 취요부벽전기, 용공부연록까지 꼭 정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밑에 원생몽유록 6번 작품도 6번, 7번, 8번까지도 별표 곱하기 3을 해도 자, 이건 임재의 작품이야. 자, 대문장과 임재가 원생몽유록, 화사, 특히 화사 같은 작품 중요하죠. 수성지. 따라서 이런 거는 문제가 거의 없고, 수능 자체가 이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처음 보는 장면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사시남전기도 익히 알고 있는 작품이지만, 이번 수능에 나온 작품은 장면은 좀 다르니까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푸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수성지까지는 꼭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